그림책이 좋고 스토리텔링이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다 알려져 있긴 한데요. 어떤 점들이 좋은지를 조금 더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란 우선 무엇일까? 재미있는 지식 또는 어떤 가치에 대한 메시지, 지혜, 사실들을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예술로 알려져 있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지식과 가치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가 발달되는 기초 훈련이기도 하죠. 일단 듣고 그리고 다시 말해보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어린이 성장 뇌 발달의 굉장한 주요 요소이기도 한데요. 또 이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읽어주는 사람과의 유대감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들 또는 가족과의 사회성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요. 여러 가지 스토리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 속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이러면 안 돼 라는 것도 배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얘기를 보면 여러 가지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이나 학습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죠. 이 뿌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 학습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굉장히 단단해야 해요. 매번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 학습법입니다.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정직함, 용기, 현명한 등 가치의 덕목들을 키워줍니다. 아이들이 스토리 안에서 정직함이 왜 중요한지, 정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배움이 있는지들을 알아가게 되죠.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도 키워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용기를 내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스토리 안에서 배울 수 있죠. 저희가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또한 자신의 뿌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의 서양적인 문화들부터 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올림픽 아니면 각각의 행사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영화의 아주 웃는 포인트들을 놓치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들 중에 하나죠. 매직 트리 하우스. 이 챕터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배경들을 깔고 가죠. 그리고 인물에 대한 거는 후워즈 시리즈,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전달합니다. 또 언어의 숙달을 줬습니다. 아이들의 스토리나 대화의 모델, 부모님과의 대화, 선생님과의 대화 또는 스토리북, 책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언어의 샘플을 제공하거든요. 당연히 언어가 좀 더 숙달되겠죠. 자주 만남으로써.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엔 명사 습득을 하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동사들, 어떤 액션에 대해서 가자, 뛰는 것, 점프 이런 것들도 전부 배울 수 있고요. 형용사를 그 다음에 습득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아이들은 와우, beautiful 이런 것들을 같이 습득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식도 습득을 하게 되죠. 다양한 지식, 경험. 이 지식들을요, 아동 단계에서 외워서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이 표출되는 아이도 있고 표출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뿌리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질문을 대처하고 대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올바른 대명사 사용 능력도 생기죠. 저희가
영어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운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명사, 동사를 틀리는 경우보다 대명사를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약간의 혼란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명사들이 정확해지는데 스토리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이 듣고 따라 말해볼 수 있는 간단한 단어들이니까요. 그리고 글의 연결성, 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해봄으로써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 또는 나는 이럴 거야, 난 이러고 싶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생성되게 됩니다. 또한 듣기 능력을 강화해주죠. 꼭 MP3나 아니면 음원을 통해서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읽어주는 선생님 또는 엄마를 통해서 대화하는 능력, 듣기 하는 능력들을 얻어가게 되는데요. 이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히 뭐 listening 하는 영어의 listening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조금 listening 교재들을 세미나 하면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listening은 단순히 listening만 있는 게 아니라 hearing 하는 것도 있어요. hearing 하는 건 뭐냐면 수동적인 능력인데 physical activity, 그러니까 그냥 신체가 내 신체적인 listening, 듣는 능력에 결함이 없다면 그냥 몸이 귀가 열려 있는 순간 듣게 되는 것이 hearing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그냥 듣는 거죠. listening은 뭐가 다르냐면요. listening은 능동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적성이 있고 집중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저희가 listening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은요, 듣고 있지만 얘기를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hearing. 그 다음에 정말 listening을 했다면 listening은 understanding, 이해를 하고 내용을 알아듣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listening입니다. 요새 이제 미래의 능력 중에서 하나 크게 부상되는 게 하나가 경청하는 능력이죠. 그 경청을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이라고 해요. listening이 이미 액티브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a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이 경청하고 이제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단순히 hearing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이해하고 그 내용을 기억해서 정리하고 다시 말하거나 아니면 응답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닝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 포인트는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시작도 리스닝, 끝도 리스닝. 물론 한국어도 시작도 리스닝, 끝도 리스닝. 그렇습니다. 자, 듣기 능력도 좋게 해주지만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켜주죠.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죠. 아이들이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하게 되죠. 이거는 주로 픽션적인 스토리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픽션이라고 하면 아시죠?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화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랬다 라는 제 3인칭의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나는 이라는 1인칭 주인공의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인칭의 글을 쓸 수도 있고 화법 또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글을 읽힐 때 저희가 남픽션, 그러니까 사실이나 정보의 글보다 픽션적인 글을 많이 읽히는 겁니다. 돼지가 말을 하고 내가 하늘을 나르고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픽션이기 때문이죠. 그 책을 읽으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레용들이 여행을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고래의 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기억을 향상시켜준다. 당연히 책을 읽으면 읽는 동안 그 연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의 기억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짧은 사진이나 기사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스토리가 있는 글들을 읽는 것이 좋은데 당연히 어린 나이에는 스토리적인 글들을 읽기는 힘들죠. 그러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것들을 듣게 하거나 간단하게 읽게 하는 것들은 무척 많은 도움을 줍니다. 수많은 학습을 해도요, 기억력이라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사실은 학습을 해도 장기적인 기억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기억들과 연결해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저해 요소가 되는 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 거죠.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입니다. visual thinking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visual thinking이라는 게 꼭 비디오를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힌다는 건 여기서 견문을 넓히는 시야 플러스 여러 가지 지식을 넓히는 것 플러스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긴 리딩 내용이나 리스닝 내용들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트 테이킹이라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간단한 중요한 단어들을 메모해서 그걸 중심으로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것을 많이 하고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 비주얼 띵킹이라는 것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의 시야도 있지만 내용의 글을 읽고 글의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장면으로 머릿속에 그림으로 기억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그 그림을 장면 연결해서 설명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야 두 가지가 더 넓어집니다. 또 하나는 간접 경험이에요.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거울이나 창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저거는 저렇구나. 우리 생활을 단면으로 쪽으로 이렇게 투시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창밖의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새로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단순하게 아이들이 처음 체험해보고 세상을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는요, 간혹 아이들 중에선 어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쟤는 잘못했어 하고 자기 자신을 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하나의 미러 역할을 해주면서 생각해보게 해주는 좋은 어떤 자료가 됩니다. 이거 책으로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림책이 있을 땐 이 그림은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상상력을 자극해 주겠죠. 이렇게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을 시작할 때 더 쉽고 즐겁게 공부합니다. 그림만 보고 학습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가끔 학습을 시키는 교사들이나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이 확실히 수업을 잘하고 학습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즐길 줄 아는 게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하하 재미있네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런 포인트가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즐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즐기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것을 키워야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즐거우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건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보고 상상력을 키우고 이 시간들이 즐거워지면 나중에 학습적인 즐거움을 얻거나 생활적인 즐거움을 얻는 능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져요. 당연히 아이들이 어휘를 배우고 언어 능력이 좋아지고 그러니 기본적인 단어나 학습적인 능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뭐가 또 포함되냐면 의문점, 이래서 이랬구나를 설명하는 능력이 좋아지고요. 왜 그랬지?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궁금증에 대한 사고 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문의 능력이 좋아지고 질문의 포인트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의사소통을 훈련을 통해서 많이 길러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제가 선정이 되면서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당연히 질문 능력이 좋아지겠죠. AI 시대로 가면서 어떻게 질문을 잘하고 어떻게 키포인트를 잘 주느냐에 따라서 AI가 주는 답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당연히 어떤 내용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능력부터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대화 속에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들어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어떤 질문이 편안하게 서로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배워갈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쉽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 스토리 안에서 이게 내가 현실에 맞닥뜨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해서 남일 얘기하듯이 좀 남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상태로 먼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보면 아이들의 동화는 많은 경우 해피엔딩, 인과응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두려움이 좀 사라지겠죠. 1번에서 말했던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용기로 인해서 아니야, 이거는 헤쳐나갈 수 있어. 어떤 이야기에서도 결국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됐었어 하고 아이들이 어떤 스토리 하나를 풀로하는 것들이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보단 이렇게 하면 그 스토리처럼 이렇게 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떠한 안정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라는 건요, 아이들이 하나의 정답을 사실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에 너무나 많은 솔루션이 있어요. 그 솔루션이 어떤 것은 크고 좋아 보이고 어떤 것들은 좀 작고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아 보이는 솔루션도 어떨 때는 작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유니크하고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솔루션이 동그라미로 작게 보여도 너무너무 더 좋은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은 세상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또 협력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형 인간을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인데 그게 그림까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솔루션을 다양하게 찾아보는 연습을 한다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강한 힘이 생기겠죠. 자, 이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를 봤는데요. 뭐 교육적 효과하고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학습적 장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습적이라고는 적어두었지만 그냥 장점입니다. 학습적인 연결성이 있는 거죠. 책 읽기가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리딩으로 가기 전에 스토리텔링이란 단계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보고 웃을 수 있고 그림을 즐기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책 읽기를 할 때도 그 내가 보았던 그림들을 내 머릿속에서 비주얼 픽처링 아까 기억나시죠? 그 아이들이 픽처링 하는 능력이 생겨서 책 읽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내심을 길러줘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복성과 지속성에 대해 인내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력하고 이해력이 좋아져요. 상황 인지력을 처음부터 글자로 읽었을 때보다는 아이들이 그림으로 인해서 예시적인 그림이죠. 그게 정답 그림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언어 능력과 어떤 표현 능력이 더 발달되고 좋습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 문제가 무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문제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는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발견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건 문제일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해결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역지사지해 보는 게 생겨요. 쟤는 정말 정리도 안 하고 그래.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대입함으로써 나는 어떤가 아이들이 생각해 보면서 역지사지해 보는 능력, 그게 사실 있어야 자기 스스로를 잘 발견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또 문제를 나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요. 이 능력들이 다 좋아집니다. 또 학교를 갔을 때 학교 학습에서의 읽기 능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대화 능력도 생기고요. 사회성도 아주 좋아지죠. 또 집중력과 사고력 증진에 아주 도움이 돼요.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은 특히나 그림을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비주얼 영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고 특히나 칠교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집중력이 얼마나 높은가 나쁜가 할 때 한번 칠교 시켜보시면 탱그램이죠. 퍼즐 같은 거 시켜보시면 특히 ADHD가 있는 아이들은 퍼즐이나 칠교를 아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수에 굉장히 약합니다. 뭐 경증 장애부터 중증 장애까지 있는데 그럴 땐 빨리 의학적인 아니면 상담적인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죠.
지식의 연결, 복합적인 사고, 융합 능력을 키워줍니다. 당연히 스토리라는 것들은요,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고 그 안에 수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복합적인 스토리를 보는 능력이 생기면서 당연히 이 사고가 길러집니다. 자발적인 참여력이 좋아진다. 스스로 자기주도성이 생깁니다. 당연히 스토리를 처음엔 엄마 아빠가 읽어주고 선생님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들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게 그쵸? 즐거워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학습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럼 당연히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이 즐거운 학습 세포, 그러니까 학습 기억 세포죠. 이 학습이 나한테 어땠고 이런 학습도 아닌 어떠한 스토리에 대한 기억이 좋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자, 단서의 발견과 추론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이 스토리가 네가 해결해라고 주진 않아요. 단서가 있고 해결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이 단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럼 당연히 논리력이 생기고 그에 따른 아이들이 어떤 스토리에 대한 추론 능력도 생기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혹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스스로의 추론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추론 능력이 생기고 단서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는 아이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보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책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하는 거예요. 능력, 스타일,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관심 분야 또는 감정 표현의 성향, 이 아이가 발산형인지 아니면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렴형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막 표현하고 누군가 따라줘야 하는 성향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감각 발달의 유형도 보여요. 시각적인 아이인지 청각적인 아이인지 모든 것이 분석하여야 되는 아이인지 등도 나옵니다. 또 현재의 집중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의 수준도 볼 수 있고요. 어디를 조금 더 자극해주고 늘려줘야 할지도 좀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를 흡수하고 사용하는 속도가 아이들마다 제각각 틀려요. 근데 이거는 평생 영원히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고가 아니라 빨랐다 느렸다 서로 체력 싸움처럼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가 지금 느렸는데 뒤에 가서 후반전에 뭐 역전을 한다든가 다시 재역전을 한다든가 그래서 현재 언어 흡수 사용하는 속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언어 흡수 사용하는 속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할 때 쓰는 건데 시각형이냐, 뭐 규칙 학습자냐, 사례 학습자냐,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아이냐, 아니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아이냐, 많은 문제를 풀어본 후에 공식을 보여주고 다시 이걸 이해시키는 아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이기도 한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교육의 본질을 보통 얘기할 때요. 본질적 기능은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수학 점수 100점, 영어 점수 100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이란 인간이 변화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인격을 완성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결정과 자기 통제, 스스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교육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일단 나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문제를 알고 해결 방법을 알고 적용 지식을 알고 또한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을 좋은 태도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교육이 이 초록색, 파란색의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 알아가는 시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어떤 점들을 알아가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림책 스토리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실제로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건 다음 이야기에 풀어드릴 텐데, 스토리텔링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방법론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거죠. 문화센터, 학원 또는 온라인 학습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시면 반드시 학습 후에 간단한 이야기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주세요. 뭐 유튜브 채널 시청을 통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또 학부모 잠자리 독서를 통해서 하는데 규칙적이면 뭐 오전에 하던 시간이 꼭 잠자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집중도가 높은 시간 그리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해주면 좋다는 거죠. 또 뭐 부모님들이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라서 잠자리 독서라고 하는 거지 꼭 잠자리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 아빠 한 명만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분이 더 잘한다면 그분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상호 교환해서 뭐 따로따로 해주셔도 좋아요. 만약에 싱글맘, 싱글데디이신 경우에는 잠자리 독서 시간도 나는 없다 그러실 땐 스토리텔링 클래스에 참여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후에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줄래? 하는 형식으로 또는 아빠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해줄래? 하는 형식으로 가셔도 좋을 거예요. 꼭 뭐 만나서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요. 시간이 너무 바쁘실 때는 하루 한번 전화통화로 오늘 클래스는 어땠어? 그 얘기 나에게도 해줘 하는 식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스토리텔링 교사나 엄마 아빠의 태도는 따뜻한 진심이어야 해요.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표현력을 조금 도와주세요. 모자란 단어들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키워줘서 이러면 어떨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질문들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즐거워해 주셔야 해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스토리텔링의 가장 기본은 그림하고 이야기가 각각의 스토리로 흘러간다. 그거를 꼭 정답관계로 보시지 않는 이야기. 이거는 제가 다음 화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이야기, 글자 이야기 읽고 그 안에서 아이가 나만의 이야기를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최소한의 3가지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스토리텔링 접근하셔야 하고요. 스토리텔링 끝나면 오늘 이걸 배워서 기뻐. 이번에 이런 걸 알게 돼서 좋아.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참 좋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제일 기억나. 왜냐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 책을 읽어서 참 뿌듯해. 이런 긍정적인 단어로 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야기 한번 뭐 온라인상으로도 얘기를 하자 그러셨죠? 그럴 때 이런 식의 대화 방식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정서적인 능력이나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이 하나로 다 이 안에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꾸준하게 지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시작, 픽처 워크,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법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